자, 이번 시간은 소설 3강, 자,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 하고, 자, 속도 표현, 그 다음에 사건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먼저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은, 자, 직접과 간접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먼저 종류부터 좀 외워놓고요. 자, 먼저, 자, 직접이란 거는, 자,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직접 말해주는 거야. 그 사람은 착하고, 그 사람은 부지런하며, 그 사람은 성실하다. 뭐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뭐 추측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명, 자, 직접적 제시 방법은 우리가 주로 이제 고쳐쓰기 보기가 나올 때 이제 쓰는데요. 자, 얘는, 자, 서술자가 착하다 다 분석을 했잖아. 분석적 제시 방법. 이렇게 서술자가 해설해 줬잖아. 해설적 제시 방법 해서 같은 말은 분석적, 해설적 제시 방법이다 해서 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직접 말해줬다 해서 얘를 뭐라고 하냐 하면 얘를 말해주기 기법 이렇게 중학교 때 배웠죠. 말해주기 기법. 일명 영어로 하면 이게 텔링 기법. 그렇죠. 이렇게 텔링 기법.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럼 직접 제시는 서술자가 자, 인물의 성격을 직접 분석해서 말해주는 거야. 성격을 직접 분석해서 말해주는 거라. 이렇게. 그러니까 직접 착하다, 뭐 성실하다 이렇게 했으니까 뭐 추측할 이유는 없잖아. 얘는 자 뭔가 상상력을 부여할 수는 없죠. 직접 말해줬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뭔가 직접 말해줬으니까 뭐 우리가 뭐 상상력 같은 거는 알 수 없고 그리고 나서 뭐 직접 받아들일 수 있잖아. 근데 장점은 추측할 여지가 없이 직접 말해서 뭔가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그런 반면에 상상력을 부여할 수 없는 게 또 단점이겠죠. 자, 간접적 제시 방법은 자, 간접은 자, 인물의 성격을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자, 대화나 서술자가 인물의 대화는 이렇게 큰 따옴표 주로 쓴다고 했죠. 이렇게 속사서는 큰 따옴표. 자, 대화나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추측하는 거야.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추측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상상력을 부여해야겠죠. 그 상상력을 부여한다는 거는 추측이니까 정확하게, 요 직접은 정확하게 말해줬잖아. 얘는 상상력을 부여하는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빠질 수 있는 단점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간접적 제시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일명, 대화나 행동의 문학이 뭐냐면, 극문학이에요, 극문학. 희곡 같은 거. 그래서 얘는, 자, 먼저 극적 제시 방법. 자, 희곡의 3요소가 지시문, 그 행동이죠. 가로 들어가 있는 거. 대화, 그 다음에 해설. 이게 됐잖아. 그러면 대화나 행동은 극이니까 극적 제시 방법. 이렇게 똑같은 말이고, 이렇게. 자, 어떤 한 장면을 보여줬겠죠. 대화나 행동은 한 장면이니까. 그래서 장면적 제시 방법. 이게 다 똑같은 말이야. 장면적 제시 방법. 다 똑같은 말이고. 일명, 대화나 행동은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명, 얘를 보여주기 기법. 그렇죠. 보여주기 기법. 영어로 따지면 showing 기법. 이렇게 하죠. showing 기법.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성렬이가 건이를 보고, 무척 놀란 거야? 그러면은, 무서워서 놀란 건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니면은, 반가워서 놀란 건지 알 수는 없잖아. 아무튼 우리가 무서워서 놀랐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추측을 하는 거지. 아, 성렬이는 소심한 성격이구만. 이렇게. 자, 해서 자, 먼저 똑같은 말 기억해놓고 인물의 성격 소설에서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자, 직접과 간접이 있는데 자, 직접은 분석, 해설에서 상상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직접 말해줬다고 착하다. 뭐 성실하다. 뭐 이렇게. 그런 반면에 간접은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대화나 행동의 문학이 극이니까 극적 제시 방법, 대화나 행동 하나의 장면이니까 장면적 제시 방법 해서 얘를 보여주기 기법 이렇게 했다고요. 자,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여기 부분이 가끔은 여기 좀 나오는데 학교 시험은 여기가 좀 나오는 거고요. 자, 우리 모의고사 수능은 좀 여기 나오는데 속도 부분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속도는 표현은 이렇게 하기로 표현은 자, 표현은 빠르다, 느리다 이렇게 표현하겠지. 이렇게 빠르다. 자, 느리다. 그러면 문체로 따지면 속도 표현은 이렇게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두 가지가 먼저 첫 번째. 자, 간결체가 있고요. 간결체. 자, 만연체가 있고요. 자, 간결체는 짧은 문장을 사용한 거죠. 우리말 표현하면 짧은 문장을 사용하여 얘는 긴 문장을 사용하여 긴 문장. 자, 요 만연체를 일명 뭐라고 하냐? 긴 문장을 사용한 게 이게 유장한 문장, 유장한 문체 뭐 이런 말 쓰거든요. 유장한이 느릿느릿한 게 만연체야. 유장한 문장을 사용하여 이 말 똑같은 거고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호흡이 긴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호흡이 긴 문장을 사용하여 이렇게 된 거고요. 이렇게 얘는 짧은 문장 이렇게 사용하고 주로 이제 짧은 문장과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 이렇게 주로 나오죠. 본문에서는. 자, 그럼 요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10줄을 물어봤다면 얘를 보통 이게 A 하고 10줄을 물었다면 여기만 읽으면 되는데 윗글은 주로 이렇게 하면은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냐? 만약에 이게 전체 윗글을 물어볼 때는 한 위에서부터 자, 한 줄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대여섯 줄까지 이렇게 읽으세요. 이렇게 읽어놓고 간결체는 이렇게 마침표 원래는 온점이라 하죠. 근데 마침표 둘 다 인정하니까 이렇게 마침표로 있으면은 이게 간결체야. 그 다음에 이렇게 쉼표 2개 이상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만연체야. 물론 뭐뭐하면 하면은 분명히 쉼표를 줘야 하는데 안 주는 경우도 있죠. 얘도 만연체를 보고요. 자, 이렇게 마침표가 이렇게 딱딱 끊어지면 이게 간결체고 이렇게 쉼표 2개 이상 있으면 만연체를 보고요. 자, 간결체를 쓰면은 사건이 예를 들면 이만큼을 1분 안에 표현했다고 한다면 이 사건은 이만큼이 1분 안에 표현해야 돼요. 이게 A고 이것도 A야. 그러면은 얘는 빨리 읽어야겠죠. 그런 반면에 얘는 느릿느릿 읽었겠죠. 1분 안에 얘는 짧게 빨리 하잖아. 그 다음에 바로 만약 1분 안에 여기를 A 이만큼 읽었다 하면 얘는 한 30초 만에 끝났잖아. 그 다음에 B로 이렇게 넘어가겠죠. 이렇게 짧은 문장은 이렇게. 그러니까 간결체의 장점은 뭐냐 하면은 사건의 진행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빠르고 자, 빠르다는 건 사건이 빨리빨리 넘어갔다는 거잖아. 얘도 상상력을 부여하겠지. 상상력을 부여하겠지. 빨리빨리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반면에 우리는 무조건 길어지잖아요. 그럼 구체적이란 말 써요. 그러면 만연체는 장점은 구체적으로 설명했겠지. 그러니까 진행 속도는 느려. 진행 속도는 느린데 얘는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겠지. 길이에 따라 우리는 조금만 길어도 길면은 구체적인 거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단 상상력은 부여할 수 없겠죠. 자, 문체 같은 경우는 앞에 써져요. 짧은 문장을 사용하여 간결체를 사용하여 자, 뭔가 긴 문장, 긴 호흡을 사용하여 아니면 유장한 문장을 사용하여 이렇게 쓰는데 만약에 이런 말이 없어. 이런 말이 없이 속도를 물어봐요. 그러면 자, 대화체는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큰 따옴표가 대화를 쓴다고 했죠. 자, 서술체는 요 대화를 제외하고 요게 독백이라고 했죠. 이것도 제외하고 자, 그럼 대화를 하는 거는 군더더기 말이 많잖아. 군말 같은 게. 그러다 보니까 얘는 속도가 느려. 얘는 속도가 느리고 그러면 서술체는 군더더기 말을 없애니까 속도가 좀 빨라 이렇게 해놓고 다시 얘기하면 어떠한 번호문에 자, 긴 문장을 사용하면 문체를 물어본 거고 긴 문장, 짧은 문장, 간결체, 만연체 이런 말이 없으면 대화체냐 서술체냐를 물어봤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자, 요약적 진술한 건 뭐냐 하면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의 진행 중에 중심 부분만, 중요한 부분만
중심 부분만 요약하게 설명하겠죠.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길게 보통 시간이 늘어지겠죠. 길게 해야 할 거를 중심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하다 보니 요약적 진술은 사건의 속도가 빠르겠죠. 속도가 빨라. 보통 전제자가 시험은 요약적 진술을 많이 쓰죠. 보통 이제 문단을 시작할 때 앞부분에 주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많이 써요. 이렇게. 자, 그는 20년 동안에 자, 훌륭한 선비로 살아왔다. 그 20년의 그 훌륭한 선비에 대한 뭔가 사건이 많았겠죠. 그걸 간단하게 말하니까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껴놓고요. 자, 이번에 사건 한번 잠깐 볼게요. 사건. 자, 사건은 뭔가 가끔가다 긴장감을 부여한다. 긴박감, 긴장감, 뭐 이런 거 나오면요.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돼요. 긴박감이 나타난 거는 대표적인 건 뭐냐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긴박감이 나오겠죠. 예를 들면 도둑이 손가락으로 돈 내놔 하면 우리가 웃지요. 근데 칼로 돈 내놔 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긴장감 부여하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우선은 자, 대표적인 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그 전쟁이겠죠, 전쟁. 어? 물론 전쟁만 있는 건 아니지만 주로 이제 영웅소설 같은 거, 고전소설 영웅소설에는 제목을 보세요. 그러면 영웅적 인물이 나와니까 소설서 제목에 사람 나면 걔가 주인공이잖아? 근데 우리 같이 평범한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자, 뭔가 전쟁 속에 비범한 능력을 보이겠죠. 그게 영웅소설이야. 자, 목숨이 왔다 갔다. 그때 이제 전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있겠죠. 이건 긴박감, 긴장감 부여하겠죠. 자, 이 정기적이란 말은 한자가 다른데 정기문이라는 게 있죠. 그거는 훌륭한 사람의 일대기를 기록한 게 정기문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정기라는 거는 기이한 이야기 이런 뜻이에요. 한자가 좀 달라요. 자, 정기는 비현실적인 거고요. 비현실성 이렇게. 그럼 비현실적이 뭔데요? 하면은 이거는 경험 불가능한 게, 얘는 경험 불가능한 게 비현실적이죠. 우리가 소설의 대표적인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하늘나라에서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죠. 이게 이 지상으로 내려왔고 그 영웅이 보통 영웅소설 많이 나오죠. 영웅이 뭐 용궁을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오고 뭐 이러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경험 불가능한 일이 자 정기적 비현실적이고, 우리도 경험 가능한 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일제치하나 6.25 전쟁이나 산업화 이런 것들은 보통 경험 가능하죠. 그럼 얘는 현실적이겠죠. 근데 우리 소설서는 그 현실적은 개연성이죠. 확률이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있을 확률이 높았다. 6.25 전쟁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물론 소설은 허구지만 그런 생활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겠죠. 그래서 현실적은 거의 우리는 소설서는 사실은 100%지만 거의 비슷한 개념을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현실, 얘는 경험 가능, 얘는 경험 불가능.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소설 3강에서는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은 먼저 같은 말, 직접은 분석, 해설적.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 분석했다고. 착하다, 뭐 성실하다, 뭐 이렇게 말해주기 기법이라고 하고요. 일명. 자, 간접적 제시는 인물의 대화나 행동을 보고 서술자가 추측하는 거예요. 인물 성격을. 그러다 보니까 대화나 행동은 극문학이라고 하죠. 극적 하나의 장면이겠죠. 보여주기 기법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속도가 좀 중요한데요. 자, 짧은 문장을 사용하여 이렇게, 아니면 긴 문장, 긴 호흡을 사용하여, 긴 호흡, 긴 호흡이 만연치야. 아니면 유정한 문장을 사용하여 하면은 얘가 간결체가 사건 진행 속도가 빠르죠. 대신 상상력을 부여하고, 얘는 사건 속도가 느리고, 자, 구체적인 표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놓고, 자, 앞에 긴 문장, 짧은 문장 이런 말이 없으면 대화체냐, 서술체냐 물어보는데, 대화는 큰 따옴표야. 얘는 속도가 느리고요. 서술체는 속도가 좀 빠르고요. 자, 요약적 진술은 그 긴 시간의 상황이나 사건을 중심부만 얘기하니까 속도는 빠르겠죠. 이렇게. 자, 긴장감, 긴박감 이런 얘기 나오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특히 전쟁 같은 거. 자,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정기적은 비현적이다 해서 경험 불가능하다. 이렇게. 자, 오늘은 3강은 자, 여기서 끝나겠습니다.